발표한 재치 넘치는 가사도 음미해볼 만합니다. 이번 스페셜 싱글은 오마이걸이 지난해 8월 발매한 미니 10집 이후 약 7개월 만에 선보이는 앨범인데요. 과연 이번에도 열풍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룹 여자아이들이 다음 달인 5월 약 10개월 만에 새 미니 앨범을 갖고 완전체로 컴백합니다. 올봄 가요계를 크게 흔들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여자아이들의 완전체 컴백은 지난해 7월 발표한 7번째 미니 앨범 아이스웨이 이후 처음이고요. 5월 컴백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글로벌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는 8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서머소닉 2025에도 합류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별들에게 물어봐에 출연했던 배우 이민호가 넘사벽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민호가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한국 배우 1위에 올랐습니다. 이번까지 12년 연속으로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민호는 아시아와 미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5개 대륙 총 28개국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존에도 한국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가 있었던 동남아시아 지역은 물론이고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선호도가 매우 증가해 의미를 더했고요. 이민호는 올해 웹소설 원작의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드라마 대장금과 영화 친절한 금자씨로 연기력을 입증한 배우죠. 배우 이영애가 오랜만에 연극 무대에 오릅니다. 짜장면이라는 작품으로 연극 무대에 선 이후 32년 만입니다. 이영애가 참여한 연극 해다 가블러는 다음 달 7일부터 6월 8일까지 LG 아트센터에서 열리는데요. 해다 가블러는 헨리크 입센의 1890년 작품으로 억압된 시대 속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여성의 내면을 다룬 작품이고요. 이영애는 주인공 해다 가블러 역을 맡았습니다. 이영애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해다 역을 해보고 싶었다면서 오랜만에 연극 무대에 서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집에 홀로 방치됐던 6살 아이가 굶주림으로 사망했던 2022년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 울지 않는 아이가 어제 개봉했습니다. 울지 않는 아이는 실제 사건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연출했고요. 현실에는 없었지만 아이를 위해 꼭 있었어야 할 아이의 구조에 인생을 건 두 어른 캐릭터로 영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울지 않는 아이는 아동학대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제작진과 배우들의 열연으로 2024 아시아 영화제 최우수 작품상 수상을 비롯해 각종 국제영화제에도 초청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극장을 찾아 한 번쯤 그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문화하나 플러스였습니다. 비구름은 물러갔지만 대신 공기가 탁해졌습니다. 출근길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 밤에는 부산과 울산 지역에서도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날은 계속해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의 기온이 19도, 내일은 24도로 올 들어 가장 높겠고요. 이후 주말에는 강풍을 동반한 차가운 비가 내리면서 일요일 낮에는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갈수록 개겠는데요. 늦은 오후 영남 지역에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고 일부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죠. 서울 9.2도 등 대부분 지역 10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 서울 19도, 대전 20도, 대구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비는 오전에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부터는 전국에서 요란하게 오겠고요. 일요일에는 중부 내륙에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고요. 잠시 후 뉴스는 계속됩니다. 무거운 아침, 불편한 하루. 변비, 오늘 밤 메이킨. 생약 성분으로 부드럽게, 양약 성분으로 빠르게,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와, 이거 미쳤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상호 관세에 맞불 관세로 맞선 중국에 관세를 125%로 올리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한국 등 다른 나라들은 90일간 상호 관세를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조치에 뉴욕 증시 상대 지수는 일제히 폭등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급락하며 1,472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미 양국이 지난해 새로운 연합 작전 계획에 서명했다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연합 훈련 기간 새 작전 계획을 시험하고 실증했다고 설명했는데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가 포함됐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어제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이철우 경북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이 출사표를 던지는 등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소식에 뉴욕 주식시장은 반색했습니다. 간만에 3대 지수 모두 반등했는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2% 급등했습니다. 이 소식은 뉴욕에서 나세용 특파원입니다. 상호 관세 부과 첫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유예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 3대 지수 모두 급등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3,000포인트 넘게 올라 5년 내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2%, S&P 500 지수 역시 10% 가까이 껑충 뛰었습니다. 하락폭이 컸던 테슬라가 22%, 인도와 베트남에 공장을 둔 애플이 15% 오르는 등 기술 기업들이 강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우려로 하락해온 뉴욕 유가도 4% 넘게 폭등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관세 정책 전환을 두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준비한 거래의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any of you in the media clearly missed the art of the deal. You clearly failed to see what President Trump is doing here. 뉴욕타임즈 등 미국 언론은 미국 국채 투매가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국채 매물이 쏟아지며 3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이 최근 사흘간 50bp 급등하자 금융위기에 징후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치솟던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관세 유예 발표 전 베센트 재무장관이 동맹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달러당 1,472원의 야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불안해하던 시장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미중 간 치킨 게임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증시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중국의 맞불 관세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대중국 관세를 무려 125%로 올렸습니다. 대신 다른 나라들은 90일 동안 상호 관세를 유예하는 등 화력을 중국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먼저 워싱턴 김재원 특파원 연결합니다. 네, 먼저 미국 정부의 발표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일부를 자신의 SNS에 공개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관세를 말씀대로 즉시 125%로 올린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중국이 세계 시장에 보인 존경심의 부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다른 나라를 갈취하던 날들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설명도 했는데요. 한 대목 들어보시겠습니다. Somebody had to do it. They had to stop because it was not sustainable. Last year, China made $1 trillion off trade with the United States. That's not right. 네, 미국이 먼저 상호 관세를 부과하니까 중국이 또 맞불 관세를 부과했었는데 미국이 다시 또 이에 대해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중국이 34%의 맞불 관세를 발표를 하자 동일한 추가 관세를 이제 결정을 하자 양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보복 조치를 발표한 겁니다. 양국이 수시로 추가 관세를 발표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리해보면은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부과한 관세는 대략 104%로 비슷했습니다. 이게 어제 기준이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13시간 만에 또 추가하면서 이제 125대 104%가 됐습니다. 무슨 경기 점수처럼 보이는데요. 상황이 125대 104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면전을 자제하던 중국이 동일 수위로 대응했는데 관세도 관세지만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물론 WTO 추가 관세까지 추가 제소까지 강행하자 이에 지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대응한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상호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했잖아요. 근데 이번 조치는 미국 증시가 불안해서 그런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백악관과 담당 강요인 재무장관은 먼저 부인했었습니다. 75개가 넘는 국가가 협상을 하자고 연락해와서 협상을 위해서 물리적으로 유예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이 발언 듣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So it is just a processing problem. Each one of these solutions is going to be bespoke. It is going to take some time. 장관 발언은 공식적인 것 같고 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 입장에선 좀 시간을 벌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유예했냐고 기자들이 나중에 묻자 자신은 국채 시장을 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약간 겁먹고 불안해하더라라고 답변했고 또 자신은 유연할 수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사실상 금융시장의 부정적인 반응을 고려했음을 인정한 언급으로 해석됩니다. 동시에 보복하지 않은 국가들을 위해 유예한 거라고도 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발표로 우리와 일본 등은 90일간 그러니까 7월 초까지는 일단 기본 관세 10%만 부과하게 됐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말대로 각 나라별로 맞춤형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이 맞불 대응을 하는 것은 물론 주변 국가와 미국을 상대로 한 연합전선을 추구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은 10억 이상의 내수 시장이 있는 데다 혹시라도 다른 나라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하면 매우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한국과 일본 여기에 유럽과 인접국인 캐나다와 멕시코까지 모두 상대하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자칫 중국과 손을 잡는 것도 방지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관세만 부과하면서 협상을 해서 필요한 이익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당분간 주 공격 대상을 중국 하나로 정리한 거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마침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어제 방문해서 미국 무역대표부 등과 협의를 했는데 맞춤형 대응 전략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협상과 패키지, 즉 그러니까 함께 다루겠다는 취지로 또 언급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유럽도 미국 관세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미국산 오렌지 등에 25% 관세를 부과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김민찬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벌이는 전 세계 무역 전쟁에서 유럽연합도 첫 보복에 나섰습니다. EU는 당장 오는 15일부터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25%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25% 관세에 대한 맞대응 차원입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호적인 헝가리를 제외한 유럽연합 26개국이 찬성했습니다. 미국산 오렌지와 아몬드, 담배와 요트 등이 관세 대상으로 거론되는데 우리 돈 약 36조 원 규모입니다. EU 측은 미국 관세가 부당하게 피해를 주고 있고 세계에 경제적 해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세 부과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럽산 와인에 200% 관세를 매기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 탓에 미국산 위스키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U는 미국과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관세 부과를 3단계인 4월과 5월, 12월로 나눴고 최종 관세까지 약 8개월의 시차를 뒀습니다. 특히 미국의 주요 수출품이자 공화당 소속 하원 의장의 지역구에서 주로 생산하는 대두는 12월로 관세 부과를 미뤘습니다. EU 측은 미국이 공정하고 균형 잡힌 협상 결과에 동의하면 언제든지 관세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offered zero for zero tariffs for industrial goods, as we have successfully done with many other trading partners. 다만 유럽연합은 협상뿐 아니라 미국을 압박하는 추가 보복 수단도 논의 중입니다.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에 대해선 다음 주 초에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는 유럽산 의약품도 관세를 매기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역시 미국이 흑자를 내는 서비스 산업에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당분간 세계 무역 전쟁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새로운 연합 작전 계획에 서명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대한 대응 차원입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이 현지 시간 9일 북한 핵무기 고도화에 대응에 정비한 새로운 작전 계획을 한국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 DC 연방하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 맞춰 제출한 성명에서 지난해 우리는 새로운 전투준비 태세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새로운 연합작전 계획에 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전 계획은 한반도 전시를 상정한 기밀 군사작전 계획으로 한미연합연습은 이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능력이 점점 더 고도화하고 있는 안보 환경에 대응해 새 작계는 한미연합사령부가 무력 충돌 이전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주한미군이 미국에 유리한 입지를 제공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내가 보는 것은 우리가 현재 입지적 우위를 가졌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 역량에 대해선 그것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측면뿐 아니라 미중 전략 경쟁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대선에 나가지 않기로 했는데요. 민주당은 예비 경선 없이 바로 본경선을 치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도부 회의를 진행할 때 쓰는 의사봉을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넘겨줍니다. 재임 약 3년 만에 당대표직을 사퇴한 겁니다. 3년간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은 소설 같았다는 소회를 밝히면서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민들께서 과거의 그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으로 믿고 저도 그 역정에 함께하겠습니다. 공식 출마 선언은 오늘 합니다. 다른 주자들과의 차별화를 깨하기 위해 국민의 질문에 이 전 대표가 답하는 영상 등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금요일에는 이 전 대표가 직접 대선 주자로서의 비전과 캠프